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특검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에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의혹 등 7개가 적시가 됐고 수사 중 단서가 나오는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지조사 근거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민주당은 노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다 날릴 수 있고 역풍 등 부작용은 적은 카드다. 자, 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이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준우 대변인.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2등 정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는 거고요. 일단 헌재는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헌재와 민주당 역할은. 헌재는 일단 속도전을 펼쳐가지고 빨리 조기에서 판을 깔아라. 이게 주문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신 우리는 경쟁자를 빨리 제거를 할게. 자, 이런 서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추측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요, 명태균 특검법을 하게 되면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날 아침마다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막 보도하듯이. 그러게 되면 상대 후보 경쟁자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매일매일 덮어씌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이런 악마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 바로 이 특검법입니다. 뭐 김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 걸 가정을 하고 이런 그 언론 플레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명태균법을 추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통과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2요구권이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는 제2요구 들어왔을 때는 아마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제 야 6당이 이 명태균 특검법에 이제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와의 친분이 이제 꽤나 있고 칠불사에서 이른 새벽에 천하람 의원하고 이제 호미화 심는 그런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별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뭐 좀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이준석 의원이라기보다는 그 공천 개입과 관계된 국민의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관련 부분은 빠져 있을 수 있다. 아니요, 뭐 그거는 특검법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요하게 타깃이 되는 대상은 아마도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 내부 경선, 그리고 지방선거, 경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이렇게 이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지 이준석 대표와 관계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준석 의원은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이 될 걸로 보이고, 본인은 소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자기는 뭐 관계가 없다, 뭐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수사나 뭐 최소한 참고인 이상의 조사는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표였고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와 상당히 많은 뭐 호용호재하는 사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는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나 다만 뭐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가 된다거나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왜 명태균 특검법을 걸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 최상목 대행 때문에 지금 계속 내라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이게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실제 이제 이진우 대변인께서는 재의결 과정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재의결 국면에서 친한계가 동의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명태균 의혹과 관계없는 그리고 좀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판단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같아요. 장윤석 기자님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가 다
뭐 연루가 된 것이냐 돼 있는데 뭐 사실관계는 이제 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복귀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 오세훈 앞서가는 사람을 제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지만 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를 알겠어요. 예. 민주당의 의도를 뻔히 알겠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민주당의 저열한 정치 공작에 넘어갈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 명태균 특검의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을 최대한 수렁으로 빠뜨려가지고 이 정치 집단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뻔한데 어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무리 친한계라고 해도 이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주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보고 관련자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터뜨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동시에 특검을 이제 그때부터 추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왜 특검을 지금 이렇게 이르게 꺼냈느냐. 이거 민주당이 조급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명태균 특검이 통과가 될지도 불분명하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그 저열한 정치 술책을 국민들께서 뻔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러 피의 사실들이 공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인 의구심보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눈초리가 전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이제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윤 대통령 부부를 이제 정면으로 겨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처음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 민주당 측면에서는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인정하셨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인 목적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특검의 근본 취지가 뭐냐,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특검만큼 지금의 이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지금 검찰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멈춰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그런 많은 이 대화 내용들, 문자, SNS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 11월 달에 보고서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검찰은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뭐 중간 수사를 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명태균 씨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명태균 씨가 스스로 인정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하다못해 참고인 소환 조사 단 한 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명태균법은 보수괴멸법이다 이렇게 어저께 대변인께서도 설명하셨던데 이게 보수가 괴멸당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명태균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데 보수 전체가 괴멸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명태균 씨와 지금 집권 여당
정당인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사전에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악마와 프레임이라고요. 12.3 비상계엄도 민주당이 사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명태균과 국민의힘의 이 정치인들의 관계 이거 민주당이 사주한 겁니까? 또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제 반발해서 모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 앞으로 이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나오면 볼만할 듯. 폭탄 발언 빵빵 터지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법사위는 여당 전용 상임위인가? 이재명 제명 국회 청원 5만 명 넘었는데 이건 왜 청문회 안 하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범보수 대권 주자 가운데 김문수와 한동훈만 관련 없는 듯 이런 의견.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통과되지 않을까? 앞서 저희가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지금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치권의 추악한 뒷모습 진실을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또 직접 겨눴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맛도 못한 자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왜 이렇게 명태균 씨가 화가 나 있는 겁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뭐 제가 지난해에도 그 직접 창원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명태균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불쾌해하는 것은 정작 본인을 통해서 선거 컨설팅 비슷한 걸 다 받아놓고 막판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김한정이라는 후원회장을 통해서 돈을 주고 뭐 마치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당신이 개입돼 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급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당선되면은 딴소리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금수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어제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뭐 일테면은 선거 지역을 출마 지역을 정할 때부터 뭐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지역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교분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도 마치 최측근인 사람을 딱 잘라버리면서 가장 핵심 측근들을 제일 먼저 꼬리 자르게 하면서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금수만도 못한 놈들 하는 태도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에게 명태균 씨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청문회장이나 또는 그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나오면 그 화려한 언술로 아주 그냥 좌중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네요. 여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막 심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거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 캠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오세훈 캠프에 좀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좀 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명태균 씨가 찾아와서 선거 이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설명해 줬을 때 야 이거 불법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 이 선거를 모르시네라고 하면서 다퉜다고 합니다. 싸우고 나서 그때 헤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명태균 씨가 밖에 나가서 오세훈 시장 캠프에 대한 이제 뭐 아주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있어서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 시장이 명태균과 한 번 인사한 게 단데 그 위에 참모랑 만나고 나서 여론조사 조작하는 방법을 얘기하니까는 거리를 둬서 안 만나고 있는 관계다라고 라는 게 지금 오세훈 측의 입장인 거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요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가 3범입니다. 창원시장 공무원한테 야 나한테 골프 가방 골프 채하고 수천만 원 줘. 그러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했는데 자기는 정작 창원시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관계가 들켜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를 쳤던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국회에 나온다 그러면 화려한 언변이 기댄다 하는데 화려한 언변이 사기술로 연마된 언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국민이 또 언론이 휘둘릴까 봐 매우 걱정스럽다 말씀드립니다.